네, 지난 월요일 서울 신림동에 일가족 참사가 일어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주민 3명이 반지하 방들을 돌며 창문을 깨고 5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저녁 서울 신림동. 반지하층과 연결된 빌라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주변을 살피던 이곳 주민 한백호 씨와 박병일 씨의 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은 물이 가득 차 있고 반대편 창문엔 방범창이 달려 있는 상황. 박 씨는 2층 집으로 뛰어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다 뜯어낸 거죠. 이거를 다 뜯어서 이걸로 망치로 해서 깨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죠. 당시 이 집안엔 3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하나 차버렸으니까. 체격이 신 게 못 나가니까. 구조된 가족들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고맙지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 낫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쯤 뒤엔 맞은편 오피스텔 반지하에 갇힌 주민도 구했습니다. 1시간 사이에 또 다른 주민 유인철 씨와 함께 이들이 반지하 집 3곳에서 구해낸 주민은 모두 5명입니다.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당연히. 아이고 진짜 야 누나 살려준 사람이란다 야 두 분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정이 살아 있어요. 여기 이 화장실 문으로 빼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오시면 당연히지. 이날 저녁 8시 반부터 불과 20분 사이에 119에서 응답을 못해 대기로 넘어간 신고가 400건이 넘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며 접수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방은 물이 한순간에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충북 청주에선 5년 전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똑같은 피해를 또 당했습니다. 한 번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자 직접 바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저 잠기겠는데 저 집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목 있는 데까지 차올라서 손을 잡아주고서 끌고 나왔지 셋이. 상가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얼른 나가 같이 물을 빼자고 방송을 했습니다. 손에 바가지를 들고 인간띠를 이어 골목에 있는 물을 퍼냈습니다. 바구니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뺀 거예요 물을. 바구니로 이렇게 물을 쓸어 펐어요. 처음에는 여기거든. 소방관을 도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손수레를 밀어 모래주머니를 날랐습니다. 큰일이 나겠다 싶어 주민들이 힘을 모은 건 5년 전 악몽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왼편에 보이는 화면이 5년 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의 모습입니다. 살수차가 와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죠. 5년이 지난 올해도 똑같은 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물막이 문을 세워서 지하 주차장 침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 원인으로 하수관로 문제를 지적해 청주시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공정률이 76%에 머물면서 또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된 거잖아. 한 번 침수가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일을 나면. 이번엔 아파트 주변 상가 피해가 컸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건질 게 없습니다. 저보다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비가 많이 오면 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 물을 잘 뺄 수 있는 대형 하수관 공사는 내년 6월에 끝이 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처럼 5년 전 똑같은 피해를 당한 청주시 복대동 주민들은 당시 직접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만든 대책 보고서입니다. 5년 전에 진단과 해법을 주민 스스로 내놨던 것이죠. 그럼에도 또다시 수해를 입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주민 이승수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5년 전에 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싶습니다. 수해 원인 분석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이 된 거죠? 네,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시청을 찾아갔었는데요. 시청에서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일괄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피해가 심각한 우리 아파트를 좀 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보니까 무려 100쪽에 이르는데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네네. 현장을 일일이 찾고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 핵심은 네네. 뭐였습니까? 지구 단위 개발을 할 때 이 지역이 상습 수해 지구였습니다. 근데 지구 단위를 개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공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 아파트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천이 범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수관을 통해서 역류하는 현상을 찾아냈고 우수관로 또한 비 내리는 양에 비해서 아주 작아서 그거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일은 지자체가 해야겠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청주시를 찾아가 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5년 전에 저희가 항의도 해보고 문의 전화도 해봤지만 시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일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청을 방문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시청에서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막강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도 여태까지 바르게 바로 조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중이군요. 그러면 5년 전에 청주시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번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청주시 복대동이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민 이승수 씨였습니다.